안녕하세요,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ES6의 기능 중에 하나인 제너레이터라는 것과 그리고 CO 모듈을 활용해서 이제 비동기 동작을 동기식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너레이터는 그 ES6에 추가된 기능인데 대충 이런 식으로 씁니다. generator.js 예, 제너레이터는 펑션 키워드를 쓸 때 여기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는데요. 이거를 붙이게 되면은 함수가 아니고 제너레이터라는 특수한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다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너레이터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제너레이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펑션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코드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너레이터 테스트 이렇게 하고, 다른 점은 제너레이터 펑션은 이렇게 바로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좀 뭐랄까, 그 컨스트럭터를 쓰는 것처럼 좀 독특한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gen은 generator test, 그리고 gen에다가 next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은 제너레이터가 호출이 돼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제너레이터 테스트라는 글자가 찍혔죠. 이게 왜 이렇냐, 왜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냐. 일단 제너레이터는 이제 어떤 때 쓰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때 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함수가 있다고 치는데 이 함수에서 1을 리턴 시킨다면 항상 1이 리턴 되겠죠. 하지만 제너레이터 펑션은 호출을 하면은 항상 1이 리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건 예를 든 거고, 즉 같은 값이 항상 리턴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제너레이터 펑션은 내부적으로 yield라는 키워드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yield return 1, 잠시만요, yield 1이겠죠. yield 1, yield 2, yield 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제너레이터를 이제 실행을 넥스트로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코드가 쭉쭉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yield 키워드를 만나면 여기 yield에 있는 값을 리턴 시켜요. 리턴 시키고 종료가 됩니다. 그때 리턴되는 값은 next, 이 리턴되는 값이 있는데 result라고 할게요. 여기에 value라는 값으로 리턴이 돼요. 그럼 여기에 처음에 실행하면 1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result 1이 나오죠. 그런데 제너레이터의 재밌는 점은 이 제너레이터를 next로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면은 이전에 yield를 실행했던 위치 다음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2가 리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수를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gen.next.value를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2가 찍히겠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실행을 하면은 이제 아까 yield 2가 됐으니까는 여기 아래부터인 yield 3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 3이 나와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이제 보시면 이 yield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제너레이터 호출될 때까지 흐름이 중단됩니다. 이 yield라는 게 뭔 뜻이냐? 이 영어상으로 이제 양보한다라는 뜻인데,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가 yield라는 부분을 만나게 되면은 1이라는 값을 전달하고 다른 이제 프로세스나 프로세스한테 이제 다른 프로세스가 다른 처리들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일들을 만나면 다시 호출할 때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가 호출이 될 때 일들을 했던 그 다음 줄부터 실행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너레이터의 기본인데, 제너레이터의 이러한 특성을 이제 프로미스랑 같이 활용을 하면은 제너레이터로 비동기 API를 동기식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저번 시간에 프로미스를 공부했었는데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그 프로미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resolve랑 reject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비동기 동작이 끝났을 때 성공했을 때 resolve, 실패했을 때 reject가 반환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yield 부분에서 비동기 프로미스 그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고 이제 resolve가 될 때까지 대기를 하는 겁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resolve가 됐을 때 next를 호출하게 되면은 yield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즉 여기에서 이 1, 2, 3이 1, 2, 3이 아니고 뭔가 이제 프로미스 함수라고 쳤을 때 이 1 프로미스가 끝나고 resolve가 되면은 내부에서 next를 호출하는 식으로 해서 바로 아랫줄이 실행되게 하면은 여기 윗줄에서 이제 프로미스 API가 비동기 동작을 끝낼 때까지는 완전히 정지를 합니다. 흐름이. 이 코드의 흐름이 정지를 했다가 끝나면은 next를 호출하면서 이곳으로 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 값의 실행 값은 이 value를 리턴 시키는 것으로 이 앞쪽에다가 그 실행 결과를 받아올 수가 있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말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실제로 가능하고요. 그 코드를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뭐 아마 간단하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뭐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코드로 구현하면 동작이 돼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었고요. 하지만은 굳이 여러분이 그 코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제너레이터로 프로미스 API로 만들어진 비동기 그 동작들을 동기식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일들을 써서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CO 모듈입니다. CO 모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CO라는 모듈을 이게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자로 제너레이터 펑션을 넘겨주면 알아서 next를 통해서 호출도 하고 프로미스 API가 resolve 됐을 때 다시 흐름이 이쪽으로 돌아와서 값을 리턴 시켜서 여기 넣어주고 아래쪽으로 쭉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프로미스를 쓴 거고요. 보통은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 덴덴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패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직접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 모듈을 뭐 솔직히 코인지 CO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코라고 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 모듈은 기본 내장 모듈이 아니니까 npm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를 설치를 하고요. 예전에 설치했던 것 같긴 한데 아마 깔려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코 모듈을 불러옵니다. require 코. 그리고 코에다가 generator 펑션을 넘겨주고 이쪽에서 이제 함수 코드를 적어주면 끝이 나요. 그러면은 코를 실행했을 때 이제 값이 나오죠. next를 쓸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자, 중요한 점은 이제 generator 펑션에서는 yield 키워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어 모듈에서 알아서 프로미스 API로 되어 있으면은 yield를 써서 비동기 API를 동기식으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려면 비동기 API가 필요하겠죠.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wai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고 이게 프로미스를 리턴 시키게 해볼게요. 그래서 펑션 return new promise resolve 해서 set time 단순히 그냥 뭐 1초 정도 뒤에 이제 resolve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겠죠.
arrow 펑션을 쓰면은 return statement를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weight은 비동기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weight을 호출하되 콘솔로 이제 start 콘솔 로그 end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yield weight을 호출하면 이제 잠시만요. weight이 함수가 아니다. weight은 new promise 잘못했군요.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게 아니고 새로운 함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return new promise 인데 그냥 new promise 해도 될 것 같네요. new promise resolve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펑션을 할게요. 네, wait 하고 인자로 이제 얼마나 기다릴지 한번 명시를 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delay 이런 식으로 해서 return new promise resolve set timeout resolve를 delay 초 이후에 실행하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 weight에다가 1000을 넘겨주면은 1초 후에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뭐 양껏 쓰셔도 됩니다. 뭐 제한은 없어요. yield weight도 1000 이러면 뭐 1, 2, 3 같은 걸로 해볼까요? 1, 2, 3 and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순서대로 1, 2, 3 and가 뜹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여기서 전부 다 리졸브가 되고 있는데 리젝트가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function wait fail 아니야 뭐라 할까요? failing wait이라 할까요? 그 딜레이 하고 바로 그냥 리젝트 시키겠습니다. 귀찮으니까 promise reject new error failed 이렇게 해서 end 전에서 yield failing 맞나? failing wait을 호출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 제대로 처리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unhandled promise rejection warning이라는 게 떴는데 이거는 이 프로미스에서 오류가 났는데 이거를 캐치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error failed가 찍힌 거는 노드에서 그냥 에러가 나서 그냥 띄워준 거고 실제로는 이 리젝션 에러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기존의 프로미스에서는 이제 그것을 캐치라는 걸로 했었지요. 캐치에서 에러를 잡았고 성공 리졸브는 den으로 잡았는데 CO 모듈에서는 den은 그냥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 den 필요 없이. 근데 캐치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때 쓰는 게 try 캐치문인데 설명을 잠깐 나중에 드리고요. 이 코드들을 여기에 넣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랑 다르게 오류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캐치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에러가 잡힙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try 블록 안에서 이제 이 promise API들을 호출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 캐치 스테이트먼트, 즉 캐치문에서 발생한 에러를 여기서 잡아서 넘겨줘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 처리를 하면 돼요. 이 try 캐치는 그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예외 처리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예외 처리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러 처리라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코드처럼 try 문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throw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외를 던지는 겁니다. 잠깐 위에 걸 지워볼게요. 그래서 throw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try 문 안에서
스로우가 있으면은 무조건 캐치로 넘어갑니다. 이 스로우가 그 예외가 발생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로 값이 넘어와서 got error 1이 찍힙니다.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 쪽에 뭐를 넘겨도 상관없긴 한데, 왜냐면 바로 넘어가니까. 근데 보통은 에러를 넘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일관성 있게 에러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just failed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에러가 넘어갑니다. 에러 객체를 넘기면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스택 트레이스가 잡혀요. 그럼 디버깅 할 때 용이하겠죠. 어쨌든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이 프로미스 API에서 리젝이 호출되면은 CO 모듈이 내부적으로 스로우로 호출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캐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뭐 스로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필요한 케이스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런 때에선 쓸 일이 없겠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너레이터에서는 값을 받아오려면 value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CO 모듈은 알아서 리턴 값으로 value를 넘겨줘요. 즉 예를 들면은 뭐 wait 말고 다른 걸 내볼게요. 뭐 function something async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가 이제 1이라는 값을 리졸브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const value는 yield something async를 호출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1, 2, 3 하고 2 찍히겠죠. 이 리졸브 된 값을 자동으로 넘겨줍니다. 이 something async가 이제 프로미스인데 이 값을 자동으로 이 CO 모듈에서 넘겨주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점 밸류로 값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못 가져오죠. 그냥 바로 그 값을 리턴 시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CO 모듈입니다. 이 CO 모듈은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기능이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말고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없다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CO 모듈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너레이터랑 프로미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이 CO 모듈에 이제 이러한 동작을 만드는 거는 생각외로 어렵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리졸브가 되면은 넥스트를 호출해서 값을 밸류를 리턴 시키면 되고요. 리젝이 되면은 스로우를 해서 스로우를 시키면 이제 트라이 캐치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현을 하면 돼요. 따라서 뭐 흥미가 있으신 분은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아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만들어 쓰고 있었는데 CO라는 모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고,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이 CO라는 모듈이 아마 그 CO라는 모듈이 그냥 제 추측인데 CO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원래 이 일드랑 이제 이 펑션 에스터리스크 이 방식에서 이 비동기 API를 이제 일드로 양보를 하고 끝나면은 이제 흐름이 계속되는 이 패턴이 유니티라는 이제 게임 엔진이 있는데 거기서 스크립트 언어로 C샵을 씁니다. 근데 거기서 코루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루틴이라는 기능이 아주 유사합니다. 보시면은 iEnumerator라는 반환값을 가지는 게 코루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코루틴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fade라는 코루틴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다가 yield를 만나면은 우리가 했던 이제 그 제너레이터와 프로미스랑 똑같이 값을 리턴 시킨 다음에 이제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호출되면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유니티에서 다른 점은 이제 코루틴이 쓸 수 있는 종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널을 리턴 시키고 있는데 널 말고도 뭐 wait for seconds 같은 것들도 있고, 뭐를 반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가 다른데 보통 이제 이 new wait for seconds는 인자로 지정한 그 시간 초만큼 대기했다가 자동으로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널을 리턴 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한 프레임 게임에 이제 한 프레임을 한 프레임 동안 양보를 했다가 다음 프레임이 되면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유사하지 못해 거의 똑같은데 여기 이제 이 기능이 코루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듈을 만든 사람이 CO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그냥 뭐 단순한 제 추측입니다. 예. 아마 맞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뭐 단지 이 두 개가 유사하게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 CO 모듈이 어떻게 프로미스로 작성된 비동기 API를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지 알아두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정도 학습을 했으면 아마 이제 서버 노드.js 쪽은 딱히 공부를 할 게 없을 것 같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몽고DB 쪽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그냥 몽고DB로 데이터를 어떻게 넣고 업데이트하고 지우고 가져올 수 있는지 네 가지만 배운 다음에 바로 노드.js에서 몽고DB랑 연동을 해서 똑같은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스를 써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웹서버를 통해서 DB랑 DB를 조작하는 그런 API를 만드는 거 그런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